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 공부하신 현금 수지 측정, 이것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건지 하지 못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 분석 기법. 여기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그래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사실은 지난 심화 과정에서 기본서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그 안에 그 문제들을 수시로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할인한다는 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거죠.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순수내가 있어요. 순수내. 수는 순현가를 말하는 거고요. 수는 수익성 지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는 내부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죠. 순수내 하고요. 여기 이제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 회수 기간. 회수 기간, 요거는 이제 자본을 회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그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근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평균 수년가 이런 게 있어요. 연평균 수년가. 그래서 공통점은 뭔가요? 현가란 단어죠. 현가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죠. 현재 가치를 따진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지 하는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것은 이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만 안다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현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현가, 현가, 현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현가라는 단어가 없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1번 문제에 1번에 부동산 투자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기 나온 5가지 외에 한 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요?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계적 수익률이 뭘까요? 회계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설명할 때 듣고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좀 이따 하시면 돼요. 지금은 설명 들으시고.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교재도 있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는데 이게 요약집에 설명을 드린 거는 이게 이해를 시켜드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16쪽에 있습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타 방법의 단순 회수 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죠. 그 회계적 수익률은 뭔가 하면은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이제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죠. 회계 기간을 보통 1년 잡죠. 1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를 하는데 A나 B나 모두 다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게 수년가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요거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을 현가로 바꾸어서 합하고요. 나가는 돈을 또 현가로 바꿔요. 그래서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요거를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 합. 다 빼기 나가는 돈.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합. 현자 이거 맞죠, 이게? 갑자기 이게 갈수록 점점 이게 자신이 없어집니다. 합. 수익성 지수는요, 이 값을 나누기 한 거예요, 나누기. 이게 분자예요, 분자. 그대로 사용해요, 그대로.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이것도 클수록 좋죠. 내부 수익률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이것도 클수록 좋아요. 이거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인가 하면 아까 기대 수익률 했죠.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 같은 거 클수록 좋은 거예요. 현가 회수 기간은요?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유일하게 얘가 이제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연평균 수년가는 수년가를 연평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클수록 좋은 거죠. 예, 근데 자 이제 둘 다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니까. 1억을 투자를 하는데 A나 B나 똑같이 1억을 투자합니다. 자, 근데 6개월 뒤에 5천만 원 들어오고요. 얘는 12개월 뒤에는 7천만 원 들어와요. 들어오는 돈이 이제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7천만 원이 6개월 뒤에 들어오고요. 5천만 원이 12개월 뒤에 들어와요. 자,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어떻게 따질까요? 여러분들 이 식당 같은 데서 한 달에 월 매출 1억 하는 식당이 있어요. 월 매출 1억 해봐야 하루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330원, 그죠? 하루 매출 330밖에 안 돼, 매출이. 자, 그러면은, 그래봐야 이제 1년이면 매출이 12억이죠. 1년이면 매출이 12억인데, 그럼 첫 번째 달 들어간 거는 가치를 높게 잡고, 12월 달에 들어온 거는 매출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매출 12억 이렇게 하죠. 1년간 매출은.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둘 다 1년에 얼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모두 다 20%예요, 수익률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A가 더 좋을까요? B가 더 좋을까요? B가 더 좋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나요? B가 더 좋아 보이나요? B가 더 좋아 보이나요? 왜 더 좋아 보이나요? 5천보다는 7천이니까 2천 더 들어온 거를 은행에 6개월간 이자 넣어도 지금 이자 따졌죠, 지금. 이자 따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따졌다는 얘기, 안 따졌다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따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산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본능적으로 따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이거 내부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은 못하겠죠. 예, 이거 쉽지 않거든, 이게. 이거 방정식 이용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예, 저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계산기 사용해야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이 A하고 B가 누가 더 클 것이다. 내부 수익률이 누가 더 클 것이다. B가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진다면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안 따졌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똑같을지라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놈이 내부 수익률이 클 거라는 거죠. 수년가가 클 거라는 거고 수익성 지수가 클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게 이제 회계적 수익률법이에요. 됐죠? 됐죠?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우리 시험에는 한번 이제 뜻을 물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15회 때 뜻 물은 거 외에는 방금 1번 문제에서처럼 그냥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출제된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는 결코 이론으로 어렵게 출제를 안 해요.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여기서는 이론은 쉬워요. 아주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섞어 넣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출제를 한다거나. 자,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수년가는 뭐라 그랬죠? 유입 현가를 합한 후에 빼기 유출 현가 합 이렇게 하죠.
이 값이 0이면 투자를 해요 말아요? 0인데 어떻게 하냐? 남는 거 하나 없는데. 그죠? 그래도 해요?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한다고 하려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죠? 지금 안 한다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지 이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표정이. 맞죠? 자, 이 현가를 한다는 얘기는 할인한다는 얘기잖아요. 할인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한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필요한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은요. 두 놈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뭔가요? 투자자가 요 정도면 만족하겠다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쳐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할인해 볼게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투자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 지금 이거는 현재죠, 현재 나가는 돈이고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 1,210만 원이라고 일단 쳐볼게요. 두 번 계산할게요. 하나는 1,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1,21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1년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10만 원에 나누기 요거 할인 1 플러스 0.1 할인율 단 1.1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유입현가가 어떻게 돼요? 1,210을 1.1로 나누면은 1,100이 돼요. 1,100. 1,210 나누기 1.1은 1,100. 맞나요? 자, 요게 1,100이라니 지금 숫자를 낮췄잖아요. 요 숫자를 낮췄죠? 낮췄다는 게 이제 할인했다는 얘기죠. 몇 프로 할인했어요? 10%로 할인했죠. 10%로 할인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많죠. 그 소리는 내 요구 수익률 10%를 만족하고도 100만큼 남는다는 뜻입니다. 남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투자안은 수익률이 10%보다 높다, 낮다? 같다. 높다. 그럼 이 투자안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이 투자안의 수익률은 지금 1,000만 원 나가서 1년에 1,210이 들어오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 21%잖아. 지금 1,000이 나가서 1,210으로 들어오면 210의 수익을 얻잖아요. 맞죠? 10%보다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자, 근데 1년 뒤에 1,100이 들어온다라고 쳐보세요. 요거는 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0.1. 1,100을 1.1로 나누면은 딱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1,100을 1.1로 나누면 1,000이 된다고요. 맞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어때요? 똑같죠?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 이게. 지금 이게 둘 다 이것도 현재 가치로 바꾼 거고요. 현재 들어오는 돈이고 이것도 현재 들어오는 돈이에요. 현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꿨더니 이제 얘는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1,000만 원 나가서 1,100 들어올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예. 요구 수익률 10%만큼의 수익률이 달성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똑같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다 이 소리는 이게 유입현가고요. 이게 유출현가예요. 여기서 여기 빼면 순현가는 100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순현가가 100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순현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면 제로. 수익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딱 그만큼의 수익률이 만족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수익만큼. 그러니까 요것이 0보다 크다는 거는 만족되고도 남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예, 요 0의 의미,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의 의미가 딱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근데 수익성 지수는 이 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나누기를 한다고요. 이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뺐을 때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지만 나누기를 했을 때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입니다. 1.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다른 거 똑같아요. 나누기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 그랬죠. 아까 기대 수익률 했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 그러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거는 요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채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했거든요. 이건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내부 수익률의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의 뜻이 뭐냐면 뜻. 내부 수익률 뜻. 자, 요거는 자, 지금 여기요. 지금 1210만 원을 10%로 할인했더니만 여기가 1100이 됐죠. 유출 현가가 1000이죠. 유입 현가가 1100이죠. 더 많죠. 그러면은 더 많이 할인하는 걸 1210을 더 많이 할인하면 여기가 1000이 되도록 하는 이 숫자가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할인하면 지금 10% 할인해서 지금 방금 1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1210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x 어떤 수 했을 때 그게 나가는 돈 딱 1000만 원이 되도록 하는 요 숫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 숫자 방정식 풀이 하듯이 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바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이 유입 현가거든요. 이쪽은 유출 현가예요.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똑같게 되도록 하는 요 할인율, 요 미지수. 요게 바로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몇 프로?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양변에 1 플러스 x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전개를 하면은 넘어가고 하면 나오겠죠? 이런 방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갑자기 수학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거 시간 너무 걸리고 이거 생각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식을 세우기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니 왜 굳이 그런 우리 무슨 어디 저 주관식 시험에 이렇게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부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랬죠? 같잖아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근데 물론 내부 수익률의 뜻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의 뜻은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게 되는 할인율 이렇게 해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같을 때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할 수 있어요. 맞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의미는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1000만 원 나가서 1년 뒤에 1210이 들어오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21%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됐는데 뭘 더 해요? 그럼 됐잖아요. 1000이 나가서 1210이 들어오면 210의 수익이 생기니까 그냥 21%눈 감고도 나오겠네. 눈 감으면 참 안 되고 보기는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난 뭘 대답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5천만 원이 나가서 1년 뒤에 6천만 원이 들어올 때 이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물었어요. 5천분의 몇?
아이, 그러면 안 되고. 수익은 1000이라고, 수익은 1000. 이게 나가서 이만큼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1000만 원의 수익이라고요. 아, 이것도 걱정되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20%가 뭐라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그 20%? 20%로 할인해 볼까요? 1 플러스 0.2, 1.2로 나눠보세요. 5천이 안 되는가? 이건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는 걸 할인을 이렇게 하면 갈 수밖에 없지. 그죠? 아셨죠?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부 수익률 다 했어요,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요값이 같게 하거나 순현가가 0이 되게 하거나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이게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면은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묻는 수준이 이런 숫자 묻는 거, 이런 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 이렇게 묻거나 또는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채택, 이러도 틀리는 거죠. 우리 수준이 딱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론으로 물을 때는. 더 이상 복잡하게 잘 묻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묻는 거는 있기는 한데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정도면 일단은 1차 관문은 통과해요. 1차 관문.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111쪽인가요? 111쪽의 순현가법부터 보십시오. 그 순현가법부터 그 개념에서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에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한 투자 아니라고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순현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투자 안이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고도 그만큼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약간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의사결정 기준에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은데 상호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녀석을 볼 필요 없이 요거 할지 말지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얘기는 저놈을 투자할 경우에 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쟤하고 얘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상호 독립적이란 말은 얘를 볼 필요 없이 얘를 할 거냐 말 거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굉장히 추상적일 거예요. 순현가하고요.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순현가가 100이에요. 투자해요 말아요? 순현가가 100이면 투자해요 말아요? 0보다 큰지 작은지 봐요. 순현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해요 말아요? 해요. 이거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방금? 이거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런 게 뭐라고요? 상호 독립적.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그냥 무조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순현가가 50이에요. 투자해요 말아요? 투자하는 거죠.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이거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순현가가 0보다 클 때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거는요. 저 부동호 방향이 저쪽이죠. 그러면은 저 아래도 부동호 방향이 저쪽이에요. 똑같은 게 이게 예를 들어 얘가 내부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안 봐도 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순현가가 100이라는 뜻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50이면 순현가가 50이면 당연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요. 예를 들어 뭐 한 요구 수익률은 6%인데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6%인데 내부 수익률은 10%고 여기는 20%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현가가 작은 놈이 수익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수익률이 더 높은데 지금 이 수년가가 작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퍼센트의 개념을 잘 아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다면 금액으로는 얼마 벌어요? 금액으로는 100만 원을 벌죠. 퍼센트로는 10%예요. 250만 원을 투자해서 50만 원을 벌어요. 금액으로는 얼마 벌어요? 50만 원. 퍼센트로는 20%.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투자 효율성은 높지만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투자한 게 300%의 수익을 냈어요. 300%. 300%.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고구마, 군고구마통 하나 사가지고 해가지고 300%, 100만 원 투자해서 300% 벌었어요. 그럴 수 있죠. 300% 벌어봤자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근데 누가 투자해서 10% 벌었대요. 1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퍼센트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퍼센트에. 물론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걸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가용 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가용 자금이 1,000만 원이면 자, 요거 1,000만 원 필요한 투자고요. 요거 250만 원 필요한 투자예요. 요거 투자하면 요거 못 하는 거죠. 요거 투자하면은 남는 750으로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요거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투자하려면은 둘 중에 뭐를 투자해야 될까요? 20% 투자하는 거예요. 높은 놈 투자한다. 높은 놈.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 못할 때는 높은 놈 투자하는 거예요. 높은 놈. 근데 이렇게 하면은 A를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과 수년가법이 의사결정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부 수익률법 보면은 B를 선택하게 되고 수년가법 보면은 A를 선택하게 된다고요. 자, 이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왜 수년가를 따라가야 돼요? 수년가법을. 왜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될까요?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떡이 커야 몸이 많이 붙으니까 수가 크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250만 원밖에 안 들어오죠. 그럼 750만 원이 노는 겁니다. 여기 투자 수익률은 높지만 75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75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가 있으면 C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때 바로 투자할 만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750을 놀리는 것보다는 10%의 수익률이지만 굴려서 돈 더 버는 게 낫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수년가법은 그거를 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재산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 그래요.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수년가법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가면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 상호 독립적 투자 서로 의사결정 기준이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서로 다를 때는 뭐를 따라가야?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그 수년가법의 장단점 보세요. 그 A, B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는 게 좋고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 단점은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면 돼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되는 건 이거요. 지금 여기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려면은. 이 금액 계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은 할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 놔야 돼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이거를 먼저 구하든 관계없잖아요. 이거 먼저 구해서 나중에 이거 구해서 비교하든
이거 먼저 구하고 이거 나중에 구해서 비교하든 관계가 없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서는 일단 다른 거 CD는 일단 남겨놓고요. 박스 안에서는 그 유의평가합의 기억 니은을 보세요. 유의평가합의 기억 니은을 보시면은 세후 현금 수지 현가합과 세후 지분 복귀 현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두 가지 들어오는 돈을 모두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소득 이득을 현가하는 거고요. 니은은 자본 이득과 관련된 것을 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수지 계산과 관련되는 게 기억이고요. 지분 복귀 계산과 관련되는 게 니은입니다. 모두 다 세후죠, 세후. 자, 근데 유출현가합에는 기억을 주의하세요, 기억. 지분 투자액의 현가합, 이렇게 돼 있죠. 총 투자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이요. 왜 지분 투자액일까요? 세후니까. 왼쪽이 세후니까. 왼쪽 세후, 세전 세후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는 다른 건 다 똑같고 나누기밖에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를 다른 말로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도 하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위에도 그런가요? 수년가도 그런가요? 그 위에도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어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십시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내려가서는 아까 개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이거 다 등장했습니다. 유의평가와 유출평가가 갖게 되는 할인율, 수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뜻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야 되지만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의사결정 기준에서도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상호 배타적인 경우에는 가장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부 수익률법의 장단점 보세요. 근데 장점이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유일한 장점. 근데 다른 것들이 단점이 많아요. 일단 B가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죠. 특히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입니다. 다음에 복수의 해 문제가 있죠. 이 복수의 해 문제는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까 이거 풀면은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이거 방정식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답을 뭐라 그래요? 해라 그러죠. 해. 요 x 구하면 아까 몇이에요 이게? 0.21이잖아요. 그 0.21을 뭐라고요? 해라 그래요. 해. 근데 만약에요. 이게 1년 후에 1210만 원 들어오는 거 외에 2년 후에 1000만 원이 또 들어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2년 뒤에 1000만 원 들어온대요. 들어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2년 뒤에 들어와요. 그럼 1 플러스 할인율이 있다면 요거를 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요? 요거를 더해서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더해서 10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제곱이 있네요. 그럼 이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이거 우리 시험에 낼 수 있을까요?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못 내겠죠? 네. 못 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뭘로 대답하라고요? 기대 수익률을 대답하면은 100% 맞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걸 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출제를 못 할 때는 기대 수익률 구하면 100%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보고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풀란 얘기도 아니고 풀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뜻을 생각해 보자고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 배운 적 있긴 하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에 답을 구하여라. 해를 구하여라 그래요. 여기 뭐 들어가면 0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들어가면 0이 될까? 제일 쉬운 숫자부터 생각해 보세요. 1부터 생각해. 1 넣으면 제곱하면 1이죠. 빼기 3 더하기 2 0 되죠. 또 2 집어넣어 보세요. 쉬운 숫자 2. 1 다음에 쉬운 거 2 4 빼기 6 더하기 2 0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라고. 이게 바로 복수의 해라고요. 복수의 해라고요. 자, 그럼 제가 복수의 해 맞죠? 2개 이상의 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 년 투자하니까 2개예요. 2년 투자하니까 2개예요. 3년 투자하면은 3차 방정, 4년 투자하면 4차 방정, 5년 투자하면 5차 방정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해 문제라고 그게. 근데 자, 이거 저는 풀면 풀 수 있습니다요. 자랑질 좀 하고 이러면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럴 때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x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공식에 넣으면. 근데 이 x를 구했더니만 0.1, 0.2가 나왔어요. 이렇게 2개가 나왔어요. 근데 내 요구 수익률은 0.15예요. 그럼 이거를 믿고 투자를 하지 말까요? 이거를 믿고 투자를 할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복수의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게 복수의 문제가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은 뭘 풀어야 된다고요? 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게 내부 수익률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2차, 3차, 4차, 5차 기간 투자 기간에 따라서 그 고차 방정식이 되어버려서 복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넘어가시면 114쪽도 마찬가지.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여기서는 아까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순현가 이거는 보시되 현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방법의 비교와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방금 앞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제 좀 쉬고 이제 어림셈법을 해야 되겠죠.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페이지로는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시간을 좀 쓸 거예요. 좀 쉬고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